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제자유지수는 한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알려주는 지수죠. 말 그대로. 경제적 자유는 1인당 소득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의 1인당 소득은 높지만 경제자유지수가 낮은 국가의 1인당 소득은 낮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제적 자유가 없는 거는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지수가 나왔는데요. 그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건 자유기업원이 단독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네. 전 세계 90개의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2022년 세계 경제 자유라는 책자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 경제 자유 지수는 그 세계의 이제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네. 그런 어떤 기관들이 모여서 경제 자유 네트워크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요. 이 자유 기업원도 이 모임의 일원인 거죠. 네네. 지금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 등이 다 여기 소속이 돼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 자유 지수는 2010년 31위에서 2020년 43위로 12단계 하락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31위였는데 네. 이제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43위가 됐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많이 떨어졌죠.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좀 있나요? 그렇죠. 네. 이제 경제 자유 지수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5개 분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정부의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 규제입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정부 규모는 작을수록 경제 자유 지수가 뭐 무조건 높겠죠. 네. 작은 정부를 추구하니까요. 재산권 보호 역시 잘 이루어질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네. 또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고요. 당연히 시장 규제는 낮을수록 경제 자유가 높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권 보호를 제외한 정부 규모,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 규제 4개 분야에서 모두 다 2015년보다 2020년에 하락했습니다. 특히 시장 규제 분야에서는 금융 규제, 기업 규제가 많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10점 만점 기준으로 보면은요, 2000년 우리나라의 점수가 6.9점, 2010년 7.6점, 2015년 7.66점이었다가 2020년에 7.42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점수가 낮아진 건데 네. 순위가 하락한 건데 이 정부는 뭐 이렇게 순위가 올라간 게 없네요. 문재인 정부는. 이제 다 지나고 보니까 좀 네. 그렇죠. 자, 경제 자유지수 1위 국가는 홍콩입니다. 아시아네요. 아시아죠. 예. 2위는 싱가포르, 네. 3위는 스위스, 4위는 뉴질랜드, 5위 덴마크, 6위 호주, 7위 미국, 12위 일본, 14위 캐나다, 22위 영국 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그 영미권의 국가들이 다 포진이 돼 있고요. 네. 러시아가 94위, 네. 중국은 116위입니다. 뭐 북한은 물론 분석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순위가 43위다. 그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턱없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싱가포르의 수상인가요? 뭐 대통령이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를 배웠는데, 네. 그죠? 지금은 우리의 반대로만 하면 네. 된다. 경제 자유 지수가 엄청 높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반대로만 하면 된다. 순위상으로 그런데요. 분야별로 살펴보면은 통화 건전성은 12위, 재산권 보호는 35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나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 규모는 100위. 네. 그러니까 아까 정부 규모가 작을수록 경제 자유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100위에 랭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규모가 너무 크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부 규모가 크다는 게 이렇게 터치하는 게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이 깊이 관여한다. 관여한다. 그러니까 네. 대기업은 사적 기업인데 그렇죠. 대기업한테 뭐 해라 그런 것도 뭐 다 불러다가 포함이 되는 거죠. 네네. 무역 자유는 66위, 시장 규제는 58위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노동 규제 항목의 순위는 151위, 최하위권. 그러니까 노동을 규제하는 그런 강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어도 터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조를 인정하니까 뭐 그런 거겠죠. 노조에게 물론 뭐 다른 나라들도 노조 인정하지만. 노조 인정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음. 이 지금 전체 순위가 165위로 최하위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 규제가 151위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아니, 봐야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베네수엘라를 꿈꾸지 않았나요?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디 누구야? 그 과거에 그 경기도에서 뭐 경기도 교육감이었나요? 네.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도 뭐 베네수엘라 얘기를 많이 하고 차베스인가요? 차베즈인가요? 뭐 미국한테 반기 들었다가 아주 네. 베네수엘라가 뭐 어떻게 뭐 이런 얘기해서 욕 먹을 수 있지만 그 여성들이 몸팔러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폐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네. 화폐를 가지고 이제 꼬아가지고 가방도 만들고.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사는 게 뭐든지 제일 싼 거예요.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또 100%가 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소련이 무너질 때 빵 한 조각 살라고 막 이런 더블백 같은 그렇죠. 데에다가 지폐를 가득 담고 갔는데도 못 사 먹었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걸 풍자하는 그림도 있고 했는데 화폐의 가치가 없는데 사실 그 문재인 정부가 어. 베네수엘라인 급행열차를 탔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그것을 표방한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지금 보면은 노동 규제 같은 경우 151위까지 추락한 것을 보면 거의 베네수엘라 수준이 된 거죠. 아니 그 잘 살고 있는 나라를 베네수엘라처럼 만들지 말고 본인들이 베네수엘라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여성들이 뭐 몸을 팔고 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남자들도 몸 팔거나 뭘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자만 가난하겠습니까? 남자도 가난하지. 그 국민 전체가 가난한 거겠죠. 예. 물론 우리나라 순위가 이렇게 낮은 것이 무슨 문제냐? 개개인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홍콩이 1등이고 싱가포르가 2등인데 우리가 43등쯤 하자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왜 상관이 있냐면 문제는 그 경제 자유가 보장된 나라일수록 1인당 국민 소득이 높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세계은행 세계발전 지수에서 드러난 데이터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정부가 규모가 더 줄고 노동 규제가 지금보다 강해지면 우리의 경제 자유 순위가 올라갈 것이고 그 얘기인즉슨 경제적 자유가 늘어나니까 개개인 우리 1인당 GDP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 우리나라의 순위가 43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순위를 적어도 박근혜 정부 또는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라도 끌어올려서 우리 개개인이 다 자유주의 국가는 개개인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1인당 우리 소득을 높일 수 있는데 좀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순위가 그 나라의 경제력과 직결된다. 뭐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순위가 올라가기는커녕 베네수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문에 지금 사실 그 문재인 정부가 싸질러 놓은 게 너무 많아서 막 치우는 게 어려워요. 애기 키우다 보면 애들이 막 설사 많이 싸면은 막 닦여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이걸 딱 초반부터 해야 되는데 이 소위 말하는 반 윤석열 세력이 뭘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고 해갖고 그런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가 난날 해도 된다라는 적폐청산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청산을 해서 빨리빨리 청산을 해야 이 순위도 올라갈 것이고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